Мы пришли в Vintage Store, и просто чтобы вы понимали уровень доверия корейцев. Все это висит без продавца. То есть тут везде стоят камеры, сам выбираешь себе вещи и сам потом их пробиваешь вот здесь вот на кассе. То есть полностью самообслуживание берешь. 한국의 무인 매장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한 외국인. 한국을 여행한 지 10일 가까이 됐지만 날마다 놀라운 점만 발견하게 된다고 하죠. 러시아에서 온 소냐는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여행자인데요. 이번에 동생인 리사와 함께 부산과 제주도를 거쳐 서울까지 여행을 다녔죠. 한국의 마지막 여행지인 서울에는 5일 동안 여행을 다녔는데 여기서 보낸 시간이 아주 좋아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고 하고 여행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돌려보면서 추억에 젖어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소냐는 서울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길래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을까요? 서울에 도착하고는 숙소로 바로 이동한 소냐는 내부부터 둘러보기 시작하는데요. 샤워실과 비데가 있고 금고에 슬리퍼, 전기포트, 큰 TV와 침대 그리고 웰컴 키트까지 발견하고는 호텔이 엄청 세련됐다며 놀라죠. 덕분에 서울 여행의 시작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며 즐거워하죠. Вообще очень классный отель. Пока все здорово, можно рекомендовать. 숙소를 둘러보고는 서울에서 첫 끼를 명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해결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죠. 바로 무한리필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소고기에 돼지고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마음껏 가져올 수 있었고 깻잎과 밥 그리고 반찬까지 마음대로 가져와서 먹을 수 있었죠. 러시아에서는 메뉴에서 주문한 만큼만 제공하고 추가 주문을 해야 하는 게 익숙하고 당연해서 돈을 한 번만 내면 모든 것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고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을 하죠. 게다가 고기의 퀄리티도 좋아서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음식이었다고 말을 하며 감탄하기도 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명동의 길거리 야시장에 도착했는데요. 늦은 밤이었지만 줄지어서 끝없이 이어지는 노점상과 건물에서 나오는 네온사인으로 모든 게 엄청 반짝반짝 빛났고 코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에다가 사람들이 붐비면서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는 거리가 아주 예쁘다고 말을 하며 야시장에 있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하는데요. 동생인 리사는 명동의 밤거리를 오래전부터 영상이나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에게서 듣기만 해서 한국에 오면 꼭 오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직접 한국에 와서 소문이 무성했던 길을 걸으니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 아주 기뻐서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리사는 소냐를 이끌고는 K-팝 팬들이라면 꼭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거기에는 한국의 유명 K-팝 그룹 BTS의 핸드프린팅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리사는 핸드프린팅 위에 손을 얹고는 너무 기뻐서 제스처까지 취하는데 한류가 얼마나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다음 날에는 성수동을 방문해서 온종일 쇼핑을 돌아다녔는데요. 아침에 디저트 카페에 들려서 간단하게 브런치를 먹고는 트렌디한 옷가게에 들어가서 신발이랑 향수의 모자 그리고 안경까지 구경하면서 즐겁게 돌아다녔는데요. 한국에서는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많아서 돈 쓰는 재미가 있다며 즐겁다고 말하기도 하죠. Люди, которые не любят шопинг, вам сюда лучше не приезжать. Вы отсюда не выйдете. Вы будете просто в каждом магазине проводить по часу, полтора, все это рассматривая и выходя с пакетами покупок. 성수동에서 쇼핑을 마치고는 강남으로 이동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힌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으로 갔죠. 여기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과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하죠. 바로 공공시설에 실제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전시용으로 둔 줄 알았지만 소냐가 직접 책을 한 권 뽑아들더니 진짜 책이라는 것에 놀라워하고 오픈된 공간에 책을 뒀는데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라워하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를 여행한 소냐였지만 쇼핑몰 한복판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은 관리하기 어려워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라 더욱 신기하게 느껴졌다고 하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지하철을 타고 돌아갔는데요. 여기서도 한국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하죠. В Сеульском метро. Здесь так же, как и в Пусане, закрытые станции. Здесь что здесь удобно?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до вот по этим указателям. Это станция, где мы находимся, это предыдущее, и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куда оно едет. 러시아의 대부분은 개방형이라 아직 스크린도어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외부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날아다니고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는 편이라고 하죠. 게다가 해외 지하철의 경우에는 표지판이 적거나 환승 동선이 복잡한 곳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모든 걸 다 친절하게 알려줘서 길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놀라는데요. 거기에다가 모든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는 게 당연하고 역 내부까지 깨끗하게 관리되는 모습을 보고는 왜 한국 지하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알 것 같다고 말하며 부러워하죠.
다음 날은 무작정 경복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따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동을 했죠. 경복궁이 가까워지면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는 소냐와 리사도 한복을 입어보자고 결정을 했다고 하죠. 한복을 입고는 너무 마음에 드는지 한 바퀴 둘러보기도 하고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한복을 찍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한복을 반납하고는 점심을 먹고 북초난옥마을을 향해 이동했는데요. 마을을 향해 이동하면서 소냐는 자연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에 감탄했다고 하죠. Также мне нравится микс города, как каких-то современных концептуальных зданий и природы.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у них видно горы, у них очень густая растительность. Такое ощущение, что вся Корея, она про природу, про соседство какого-то мегаполиса, и в то же время вы можете немножко отъехать и найти абсолютно тихие, миленькие райончики с невысокими зданиями, с концептуальными магазинами, кафешками в традиционном стиле и в более современном. Кто любит инстаграмную красивую картинку, кто любит делать красивые фотографии и вообще, вот, так скажем, живут глазами, это прямо для вас место. 북초난옥 마을을 둘러보고 나서는 전통과 자연 그리고 도시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 깊어 남산타워로 이동했는데요. 원래는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은 걸어서 정상으로 이동하기로 하죠. 계단에 자연의 푸른 빛이 가득해서 올라가는 동안 힘든 것도 모르고 자매끼리 즐겁게 얘기를 하며 나아갔다고 하죠. 본격적으로 오르막길이 시작되면서 버거워졌는데 여기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옆을 거침없이 지나가는데 거의 뛰어가다시피 해서 어릴 때부터 언덕으로 단련된 한국인의 체력이 놀랍다며 감탄하기도 하죠. 정상에 도착하고 나서는 전망대에서 서울 한복판을 보며 정경에 감탄하고 남산타워 앞에 필수 코스인 사랑의 자물쇠가 걸린 울타리를 둘러보고 나서는 이태원 방향으로 걸어 내려왔죠. 이태원에서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감성 있는 거리를 만끽하며 걸어 다녔는데요. 길을 걷다 중간에 들어온 가게에서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죠. Мы пришли в Vintage Store, и просто чтобы вы понимали уровень доверия корейцев. Все это висит без продавца. То есть тут везде стоят камеры, сам выбираешь себе вещи и сам потом их пробиваешь вот здесь вот на кассе. То есть полностью самообслуживание берешь.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시민의식이 뛰어난 나라인지를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를 보면서 알았다고 하는데요. 직원이 아예 한 명도 없고 손님을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해외에서는 무조건 직원은 한 명은 있었을 거고 직원이 있어도 누가 훔쳐가지 않는지 매일 눈으로 지켜보는데 한국에선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신기했다고 하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청계천을 따라 걷는 걸로 마무리하는데요. 청계천을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하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기로 결정하죠. 계단을 내려오면서 들리는 인공 폭포 소리에 기분이 좋아지고 서울 도심지에 있는데도 물고기와 백로가 사는 환경을 보면서 놀라웠다고 합니다. Вот такой вот здесь вход. Все это такая вот длинная дорога вдоль ручья, пешеходными зонами, прямо в самом центре мегаполиса Сеула. Смотрите, как много рыбы. Золотой камень какой-то. Исполнить желание. 짧다면 짧은 10일의 여행이었지만 소냐와 리사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실망한 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믿는 문화와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시민의식, 그리고 어디를 가도 느껴지는 안전함이 한국을 더욱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어딜 가든 감탄만 나오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쇼핑몰 한복판에 개방형 도서관과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 그리고 서울 도심 속 자연이 살아있는 청계천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장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놀라움과 감탄의 대상이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소냐는 한국은 꼭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다음에는 더 오랜 시간 머물며 아직 가보지 못한 지역까지 여행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마음에 남을 만큼 강렬했었던 것 같죠? 여러분이라면 소냐가 이번 한국 여행에서 가장 놀랐던 순간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음에 한국을 다시 찾는다면 꼭 가봤으면 하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